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의 운을 지배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인이 저에게 선물을 해준 책입니다. 삶의 예술 학교라는 곳에서 하는 4일짜리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함께 참여했던 도반이 선물이라며 가볍게 툭 건넸어요. 선물을 주게 된 연유가 흥미로웠습니다. 원래는 세미나를 마치고 바로 해외에 갈 예정이어서 비행기 안에서 읽을 목적으로 샀는데 막상 책을 받아보니 저에게 더 어울리더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선물이었는데 저에게는 그 느낌이요. 제가 있는 세상 안으로 이 책이 툭 건네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물을 받는다는 일 자체가 기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쾌함은 또 다른 기분을 안겨줍니다. 그 기분이 저에게는 퍽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읽는 부분에서 그 인상에 대한 답을 살짝 만난 것 같아요. 힘을 빼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저자들은 마작에서 패를 버릴 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은 사실 생각과 계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익이 될까? 이거 해서 안 좋아지면 어쩌지? 등등등. 그러나 그런 복잡한 마음의 소리 없이 가볍게 힘을 빼고 툭 행동할 때 그 행동은 청량감을 주고 기쁨을 주며 실제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죠. 먼저 순풍 대신 역풍을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몸에 힘을 빼고 임하라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순풍은 플러스다. 역풍은 마이너스다. 이런 사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당연하다라고 모두들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을까? 사실 나의 승부 인생은 역풍이야말로 순풍이다 라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나는 굳이 순풍을 버리고 역풍을 선택했고 승부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 만한 것은 모두 헤쳐나왔다고 생각한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 눈앞에 순풍 카드가 10장, 역풍 카드가 10장이 있다. 만약 이 중에서 10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인생이라는 주사위 게임의 말을 진행시킨다면 당신은 어떤 조합으로 카드를 선택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장 모두 순풍 카드를 고를 것이다. 혹은 모든 패가 순풍이면 재미가 없어 라면서 한두 장 정도 조미료 역할로 역풍 카드를 섞는다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나라면 이때 순풍 카드는 2-3장, 역풍 카드는 7-8장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역풍 쪽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고 실제로도 순풍보다 역풍이 자신을 먼 곳으로 날려 보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스키점프 경기다. 스키점프에 있어서 역풍은 부력이 돼서 연처럼 선수를 높이 들어올려 멀리 날아가게 한다. 반대로 순풍은 오히려 부력을 억제하므로 비거리가 늘지 않는다. 스키점프가 증명하는 이 사실은 역풍의 진실을 멋지게 가르쳐준다. 역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것이다. 내가 순풍보다 역풍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쪽이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순풍이 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람만 타고 있으면 앞으로 날아간다. 하지만 역풍이 불 때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궁리해야 한다. 그 몰린 상태가 폭발력을 가져온다.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위기야말로 내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순풍이다. 회사에서도 그렇다. 우리 회사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유능하다면 사원을 자회사의 사장이나 본부장으로 발탁한다. 그때 2가지 반응이 온다. 한쪽은 해냈다. 내가 사장이 됐어 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은 내가 사장이 되다니 라면서 기쁜 감정보다 책임과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회사를 성장시키는가 하면 틀림없이 후자다. 사장이 되어버렸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섣불리 경영하면 회사가 도산할지도 모르고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품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하다 보면 그런 자세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전해져 사장은 직원들의 능력을 뜻대로 이끌어내게 된다. 사람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꿈이나 희망에 불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다. 그러니 순조로울 때는 자신의 힘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일이 순풍을 탔을 때는 수월하게 쭉쭉 나아가서 기분이 좋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진행 속도가 뚝뚝 떨어진다. 혹은 완전한 순풍이 분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다른 이들이 당신을 치켜세우는 말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경영자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치켜세워서 마지막에는 나는 이쯤이나 되는 사람이야 하는 거만함이 몸에 배어버리는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고 밑바닥부터 고생하며 열심히 올라온 사람에게 결코 이길 수 없다. 마작의 진수는 힘을 빼고 두는 것에 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두기란 상당히 힘들다. 가끔 내 도장을 찾아오는 매스컴 관계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패를 버려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패를 부드럽게 버리는 동작이 정말 어렵다고 소감을 털어놓는다. 몇천 몇만 번이나 패를 버려온 도장의 문화생들도 내가 보았을 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패를 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버리는 동작은 그것만으로도 깊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를 쥐는 법과 패를 버리는 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작 실력을 대략 알 수 있다. 잡기회 도장에서는 패를 단 1초 만에 버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는데 그건 생각을 하지 않고 감각으로 두기 위해서다. 힘을 뺀다는 건 마작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비즈니스나 삶에서도 모두 통하는 진리다. 힘이 들어간 사람은 언뜻 보면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무너지기가 쉽다.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긴장하거나 이기려고 서두른 나머지 힘이 들어간 채 움직이는 선수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무너지거나 실수를 저지른다. 힘을 뺀 유연한 부드러움이야말로 사실 가장 강하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해가 빠른 사람은 욕망과 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욕망이 지나치게 많으면 때때로 욕망 그 자체에 사로잡힌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목표나 소망하는 대상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이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일도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욕망을 별로 가지지 않는 편이 소망이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겠네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미묘하다. 왜냐하면 욕망을 억제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한 소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머릿속 어딘가 깊숙이 넣어두고 그 사실을 잊은 듯 살아가야 한다. 욕망의 대상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비법이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할 일에 몰입해서 계속해 나아가면 바라던 것이 어느새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오늘 지배하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5분을 읽고 공부할 마음을 다지는 하루 5분 공부 각오, 또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가 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라 읽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